오늘 양시장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동력이 되어주는 하나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더해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힘을 실어준 두 미국의 반도체 기업 AMD와 퀄컴의 실적을 살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어제죠. 실적을 보고한 AMD 실적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좋았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발표치를 보고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4%의 성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분별로 세세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AMD의 매출단에서 부문별로 체크를 해보면 PC 프로세서가 15억 달러로 역시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2%의 성장을 보였고요. 데이터 센터의 매출 역시 견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실적 보고 이후의 시간 외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가이던스가 전망치를 밑돌았기 때문입니다.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인데요. 시장 전망치는 63억 달러 정도였는데 바로 회사는 가이던스를 61억 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에서 하락했던 AMD가 보합권까지 올라왔고 오늘은 정규장에서 10% 가까운 급등 마감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AMD를 끌어올렸던 이유 역시나 AI더라고요. 바로 데이터형 GPU 강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4분기 데이터형 GPU에 대한 매출을 20억 달러로 제시했고요. 이에 따른 AI 칩 수요에 대한 증가 기대감으로 AMD 역시 간밤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또 정규장 마감 이후에 퀄컴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퀄컴 역시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요.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보고한 가운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면 이 매출안에서 스마트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모두 성장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곳에서 유의미했던 건 이 발표치를 확인해 보니 스마트폰용 반도체. 아무래도 이 퀄컴의 매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스마트폰용이 이번 3분기에 들어서 반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시장은 높게 평가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로 스마트폰 둔화로 인해 그동안 실적이 많이 흔들렸는데 이번에 업황 바닥 기대감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 외에서 이에 따라 급등을 보였고요. 가이던스도 그에 따라 힘을 실어줬습니다. 퀄컴이 발표한 1분기 가이던스입니다.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웃도는 목표치를 발표하면서 시간 외에서 4% 넘는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도 좋고 지표들, 특히나 D램 가격은 약 30개월 만에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였죠.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이 크게 힘을 내고 있습니다. 먼저 HBM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입니다. 미래반도체 13% 급등하고 있고요. 윈팩 역시 11% 급등을 이어갑니다. 파주, 하나, 마이크론, 퀄리터스 반도체 역시 5% 상승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은 장비주의 흐름도 일제히다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장비 관련주 역시나 많게는 10%, 11%까지 상승하고 있고요. 제우스도 10%까지 올라왔네요. 프로텍 레이저셀도 역시나 동반 플러스권 움직임 보이는 가운데 드디어 이러한 지표들로 메모리에 대한 업황 바닥을 찍나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렇다면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기업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정선 아나운서도 붉은 레드 의상으로 우리 시장의 상승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눈치 빠르시나요? 우리 우영우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여돈의 거 저거 100% 차에서 요 의상 두고 있다가 갈아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데 진짜입니다. 잘했죠? 잘했어요. 칭찬받기 어렵습니다. 자, 반도체 다시 반하나 안 반하나. 이미 우리는 반에 있는데 계속해서 좀 일부 종목들이 밀당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애매했는데 오늘 일단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 우리가 환호를 해도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김장렬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과한 환호인가요? 아닙니다. 적당합니다. 적당해요. 네, 오늘 적당하고요. 그래요? 예, 내일 만약에 내일까지 하면은 내일 처하는 거 조금 거시기 할 것 같은데. 하루짜리 환호여야 합니까? 아니 이제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이 또 오르면은 네. 그거 맞춰서 가겠지. 그러니까 최근 동안 좀 억누르는 게 있으니까 2% 3% 정도면은 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아까 일부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에서 아주 우리가 많이 아는 종목 말고 너나 나나 막 다 뛰고 난리치는 거 있거든요. 7% 10%. 그러니까요. 이러는 거는 오늘 딱 쫓아가시면 물리기 쉬운 게 그 몇 가지 종목이 보이는데 실적이 아주 형편없는 주식도 있거든요.
실적이 찍히는 종목을 따라가야지. 그거 잘 모르는 거는 쫓아가지 마세요. 네. 그런 게 몇 가지 있어서 평균적으로 4% 넘어가면 아까 그 직관적으로 약간 오버일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근데 삼성전자 그렇다 치고 하이닉스 기준으로 이 정도면은 아주 그 리즈너블합니다. 양호한 예, 거다. 양호합니다. 그럴만하다. 일단 그 내용 보면 퀄컴 말씀드렸잖아요. 네. 원래 그 인텔이 좋았을 때 PC 때문에 PC가 바닥을 쳤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퀄컴이 나온 중에서는 퀄컴이 중국향으로 나가는 게 35%가 늘어났다고 YOY로. 네. 그것이 서프라이즈였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3%에서 5% 나왔기 때문에 더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3% 5% 올라가는 게 맞고 네. 그러면 한국도 한 3% 5%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PC 받아쳤지, 그러니까 휴대폰 그런 얘기 나왔지 하니까 반도체 가격이 어저께 일부가 아니고 범용 제품 가격이 15% 올랐다고 나오잖아요. 그것이 원래 4분기 예상됐던 디램 가격 예측이 보통 한 5%, 6% 정도였는데 예상보다 많이 오르는 걸로 일단 스타트가 되다 보니까 네. 물론 11월, 12월 가봐야 되겠지만은 그러고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게 맞는 거죠. 주가는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스타팅이니까 오늘 쫓아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MD 나오는데 말씀 다 드릴게요. AMD는 아세요? AMD가 인텔보다 시가총액이 더 큽니다. 그래요? 순서를 제가 우리 잘 몰라가지고. 항상 인텔이고 AMD가 2등 1위 알고 있는데 네. 1,700억하고 1,500억 거꾸로예요. 원래 AMD가 높은데요. AMD가 인텔하고 CPU에서 경쟁하는데 이 데이터 센터 나가는 쪽에 CPU에서 인텔보다 마켓셔가 늘어났다는 거 하나가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엔비디아만 우리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 메모리 용량보다 AMD가 준비하는 최신 그 GPU 거기에 짝짝꿍되는 우리 HBM 메모리 용량이 2배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AMD가 잘 팔리면 우리는 더 좋은 거예요. 물론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AMD가 잘 나가는 건 삼성 하이닉스의 민감도, 특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민감도에 영향을 주고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말씀 나온 김에 삼성 하이닉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러더라고요. 누가 어떤 애널리스트는 93,000원 부르고 어떤 애널리스트는 목표주가 낮추고 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과거대로 하면요, 그 지금 경기 선행 주식이 아직 돈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컨선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보수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HBM의 그 포텐셜을 보면은 같은 ROE라도 예전에 과거에 한 ROE가 10%면 그 PBR이 한 1.5배 줬으면은 지금은 이제 같은 ROE면은 PBR이 조금 더 프리미엄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와이즈 했을 때 목표 주가가 7만 원대는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인 걸로 보여지고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지금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니까 그 PC나 휴대폰이나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 디램 가격 높게 주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연말이니까 리스타킹하면서 땡겼다가 그쵸. 연초에서 구정 때 하면 가격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 올라갔던 가격이 그렇게 3개월 만에 내려가는 적은 반도체 역사에 없어요. 다만 주가 입장에서는 미리 빨리 당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3, 4일 오르다가 하루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타이밍을 잘 맞는 게 중요하다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조심이 아니고 유의해야 되지만은 흐름은 이미 바뀌었어요. 네. 이번에 삼성전자 7만 원 가고 삼성 하이닉스가 13만 원 뚫으면은 이제 안 내려올 겁니다. 살라면 오늘 사시고 이제 끝이에요. 정말요? 아마 더 내려가기 어려울 강력한 겁니다. 발언이신데요? 안 내려올 거예요. 그 이란하고 뭐 헤즈볼라가 그러는데 한 김에 헤즈볼라도 지금 눈치 보고 있거든요. 할까 말까? 이스라엘 건드리는 게 쉽지 않아서 이 정도까지 건드리지 못한 거는 네. 미국이 통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란도 그렇고 게임 끝났다. 악재가 이제 다 네. 우리가 생각했던 악재들이 소멸하는 가운데 반도체 쪽에서는 좋은 이야기 쭉 나와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물줄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애매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중간에 있던 흙을 확 쓸어내릴 만한 그래서 물줄기가 쫙 반도체 쪽으로 아주 강이 크게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밤 사이에 쫙 받았거든요. 네. 제 느낌이 맞는 거예요. 오늘 사세요. LNF 팔고. 그건 농담이고요. 예, 하여튼,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장 내려 올라가서 잠깐 발락 내일 뭐 지금 애플 때문에 발락할지 모르면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내일이 마지막 기회다. 아직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 김대중 교수님. 내일 정말 오늘 아니면 내일이 막차다. 아닙니다. 어떻게? 아니고요. 반도체 내일이 막차다.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요. 아까 언제가 막차입니까? 시간은 충분합니다. 앞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기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입니까? 살 수 있는 기회를 말씀드리는 거죠. 네. 지금 뭐 오늘 내일 살 필요 없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네.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물론 여러 지표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3% 감소치 발표가 나왔죠. 네. 그러면 시간 조금 되돌려서 지난 6월, 5월, 4월에 반도체 수출에 대한 데이터를 판단해 보면 25% 감소, 30% 감소, 두 자릿수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자릿수에서도 거의 보합 수준까지 감소 추세가 지금 진행된 상황이거든요. 이제 원래의 정상 궤도로 조금 진입하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시장에서의 전반의 흐름들이. 그리고 디램 가격 말씀하셨죠. 네. 디램 가격이 최근에 상승률 자체는 괄목할 만 합니다. 최근에 디램 가격의 흐름을 보게 되면 21년도 7월에 4불대 가격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20개월 동안에 가격이 계속 빠졌습니다. 올 중반에 1.3불대까지 디램 가격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8, 9, 10월에 1.5불대를 태핑하면서 계속 1.5 올랐었다 내려갔다 올랐었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번에 1.5불대로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디램 가격의 1.5불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가격대이냐를 판단해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이든 하이닉스든 1.5불의 디램 가격으로 장사를 해서 마진이 역마진입니다. 1.8불 수준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여기서 수익성이 발현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역마진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수출 데이터도 이제 제로 포지션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디램 가격도 이제 BP 수준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수준에서의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모멘텀 시점은 오늘 내일이 아니고요. 충분하게 한두 달의 시간을 두고 접근하셔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가격 차의 진행에서는 좀 빠지는 것은 제한적인, 이제 하락은 방어되었다고 봅니다. 상승은 시간차를 두고 접근해야 될 시점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안 사셔도 됩니다. 근데 김대중 저는 교수님의 반대인데요. 말씀드릴게요. 디램 가격이 그 주가가 오를 때는요. 네. 반전을 해가지고 갈 때 그때 가장 센 거예요. 그래서 맞죠. 이게 가장 센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이미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미 반도체 디램에서 흑자고요. 삼성전자만 적자인데 이거 올랐기 때문에 11월 지금 10월달 실적이 안 나왔잖아요. 네. 11월 이제 들어가는 순간에 삼성전자도 디램의 상당 부분은 흑자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 약간 적자예요. 그래서 이게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언제 확인되느냐? 4분기 실적이 확인되는 1월달. 네. 이를 확인되는 순간 주가가 이미 여기서 이미 가 있죠. 이미 갔어요. 그래서 하는데 그걸 만약에 애매하거나 그래봤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해도 필요가 없는 게 네. 만약 그렇게 간다면 다른 주가가 더 난리 나거든요. 그쵸. 이오 테크닉스가 뭐 다른 거 난리 치는데 그 종목들이 실적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직 돈을 많이 안 벌었으니까 네.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하는 건 내년도 2분기에 투자하는데 그거 언제 사느냐? 그 주식도 사실은 연말 전후면서 그러니까 그 주식들은 오늘 안 사도 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직 오더를 안 줬으니까. 근데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오더 줄 날도 얼마 안 얼마 안 남았다. 남은 거지. 근데 이제 넉넉하게 보면은 내년도 1분기까지 보자 그러는데 그 볼 때까지 게임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LNF를 팔고 그거 사라는 거고 이건 방향이 내년 좋아지기 아니야. 너무나 보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올라가서 주가가 내년도 1분기 정도 됐을 때 1분기 어느 시점 됐을 때는 네. 막 달려들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 실현을 일부 하시고 오히려 어떤 애널리스트가 얘기했다시피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1분기 때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목표 주가가 삼성전자 77,000원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친구 틀릴 겁니다. 아마 8만 원 넘어간 다음에 오. 그 친구가 목표 주가를 올리는 순간에 내년도 2월 3월 달에 그때 한번 발락할 거예요.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삼성전자의 주가 8만 그렇게 될 원은 거야. 종합지수 2,700포인트입니다. 아니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1,000원 되고 하이닉스가 14만 원 되더라도 네. 종합주가는 2,500 이하로 갈 수 있어요. 왜 다른 게 다 떨어져요? 다른 섹터가 그만큼 못 간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안 좋은 장인데요. 그러면 아니, 그들만 가는 그러니까 장. 다른 섹터가 똑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주식들이 오늘 올라갈 때 같이 샀다가는 잘못했다가는 물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팔라고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 특정 종목을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신데 이미 예를 말씀 들어서 두 번이나 하셨어요. 아니 본인이 30% 적자 난 거 네. 15% 뭐 적자 났잖아요. 네. 그러면 끝까지 갖고 있으면 내가 마이너스 10년 30인데 들고 있으려고 마이너스 15 돼가지고 했습니다. 한 2개월 지나면 2개월 지나면 플러스 될까 BEP 네. 될까라는 그 꿈을 미련을 버리시는 것이 알겠습니다.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예. 된다라고 죄송합니다. 아니 사실 이 두 분의 요 이제 약간은 다른 시각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좋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수의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인데 자 우리 젊은 두 분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외국인도 사고 있고요. 저 샀죠. 다 같이 사자 동네 한 바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네.
테이버고스부터 이야기하시겠어요? 일단은 제 화면 좀 잡아서 좀 확대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일단 퀄컴 실적을 먼저 좀 분석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퀄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게 실적 관련돼 가지고 어제 발표한 내용에서 핸드셋 관련돼 가지고 마이너스 22% 전년 대비라고 떴고요. 왜냐하면 전장 관련돼 가지고 플러스 24%가 떴습니다. 네. 그리고는 IoT 관련돼서도 마이너스 19%가 떴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스마트폰 예상보다 안 팔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IoT 관련돼 가지고도 예상보다 안 팔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장이 성장한다라는 점에서 좀 더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우리가 뭐 낸드도 마찬가지고 디램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트가 좀 팔려야 이게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실망스러운 이유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등의 속도가 느린 이유도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세트 쪽에서 뭐 가전이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안 팔린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퀄컴 실적에서 드러났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시면은 애플 실적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은 해봐야겠으나 지금 저도 이제 그 보고서를 봤어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 근데 그 보고서랑 제가 어제 FOMC를 보면서 딱 느꼈던 점이 뭐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억제될 것이다. 느린 성장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다른 많은 기업들을 동시에 이제 기업들의 가이던스를 다 함께 합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내년도를 다들 부정적으로 본다. 그럼 이 상황에서 내년도에서 정말로 성장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그나마 전장이나 자율주행, AI 이런 쪽은 지금 개화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네. 스마트폰 시장이나 가전 시장은 이미 좀 포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는 디램이나 낸드는 조금은 스마트폰의 영향을 많이 받고 PC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점에서는 네. HBM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에서 HBM 관련돼 가지고 과연 매출이 얼마나 찍힐 것이냐. 말 그대로 300조 매출을 내는 회사가 HBM 관련돼 가지고 유의미한 숫자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는 나머지 세트가 좀 이렇게 덜 팔린다라는 측면에서 디램이 약간 이익이 감소한다 그러면은 과연 내년도에 삼성전자가 횡보를 벗어나서 이게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에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네. 염정 교수님. 저는 사실 삼성전자를 사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삼성전자 사본 적이 없는 저도요. 것- 네. 그래요?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삼성전자를 안 사봤다고요? 하이닉스 하면 되지. 와, 아니, 주식 그러니까 삼성전자, 투자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약간 SK 하이닉스. 저는 이제 이렇게 조금은 큰 기업보다는 네. 거기 수혜받는 조금 이제 재미난 작은 맞습니다. 중소형주 아무래도 쪽으로 수익률 차원에서는 그런데 맞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당연히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네, 네. 지표인 거고 전 얘네들이 지표로- 잘 가면 나는 더 튀는 종목을 사겠다 이런 그러니까 거죠. 지표로 확인을 하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별로 저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네. 안 산다라는 게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앞서서 오늘 살까 말까를 고민하셨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고객들이 어떤 부분에 가장 고민하냐면 갑자기 이렇게 다 같이 튀어버리니까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제일 많이 오십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종목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교체 뭐라고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아직 답변을 못 하고 있죠. 시장은 더 봐야 되거든요. 네. 오늘 방송하고 있는데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일단은 그래서 가장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 투자자들이 참여자들이 불안한 거는 내 종목 빼고 다 갈까봐거든요. 아니면 내 종목이 덜 갈까봐라는 고민을 지금 하실 시기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단은 저는 결론은 일단은 소부장 쪽이 더 맞다라고 좀 중소형 종목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안 빠졌어요. 이번 시장에서 안 빠져 그렇게까지 밀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외에 이제 HBM 관련주들은 저는 충분히 지금 들어가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오늘 물론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세정 장비 쪽에서 제우스라든지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오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 오늘 일단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따라가실 건 아닌 것 같고 종목별로 좀 낙폭이 과대했었던 종목 쪽으로 또는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HBM 관련 종목들 한 4-5개 정도에서 바스켓으로 들어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되시면은 반도체 ETF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있어요?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많이 중소형. 들어있다면서요? 그럼요. 근데 우리 차라리 우리 삐치셨어요? 염 교수님 말이 삐치신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 안 사신다니까. 삼성전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좋아요? 하이닉스하고 이럴 때는요. 네. 장이 왜 AMD가 더 가고 인텔은 안 갈까? 네. 2등 주식이 더 가는 거예요.
원래 이럴 때는. 아. 그 지난 한 3개월 동안 헤맬 때 그럴 네. 때는 안전한 주식이 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역할을 하는데 오늘 보세요. 삼성전자 2% 이상 안 가잖아요. 그 정도면 역할은 충분한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2% 정도 가면 진짜 잘 역할은 거는 충분한 거잖아요. 거라고. 네, 그러니까 그걸 아프고 제가 못하는 말씀드린 거니까. 지표로 저는 확인만 예. 하지 이 그렇죠. 종목이 직접 투자하는 그렇죠, 비중은 그렇죠, 그렇죠. 많이 한유화도처럼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 주식 투자는 네. 리스크만큼의 수익률이거든요. 그럼요. 하이닉스 내가 가지고 얼마나 있다는 위험을 가져가겠다, 선호한다, 그럼 하이닉스 하는 거고요. 그렇지. 난 보수적이다, 삼성전자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삼성전자 아주 좋아합니다. 많이 매매하고요.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대형주보다 물론 이제 중소형주 투자를 조금 더 선호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 종목 정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 그 교수님께서도 이전에 반도체 관련한 중소형주 돌아가면서 네.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주만 보시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도 보고 있고 관련된 종목들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언제 이 기회가 오고 수익률이 최대가 될지 그 부분을 여러분 잘 염두에 두시고 포트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는 오늘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시 한번 의견 정리해드리죠. 자, 김장렬 고수의 의견입니다. 먼저 반도체 가격에 본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엔비디아는 노이즈 하고 물음표를 던지셨고요. 김대중 고수는 D램 가격에 1.8달러 도달 시 손익분기다. 염정 고수는 섹터의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다. 테이버 고수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 이거 맞아 하고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자, 오늘 젠탑5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